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제가 지금 디스코드 채팅창은 잘 안 보고 있어서 저희 단톡방에 답변을 해주시는 게 강의가 조금 더 원활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리시죠?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내일이 우리 7월 마지막 마감일이고 월요일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주말 잘 보내고 7월 마감도 다들 잘 하셨으면 해서 저희 방에 추세 매매자들보다는 단타 매매를 조금 더 선호하고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초보자 분들을 위한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해서 제목을 단타의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단타를 할 때 기본이 되는 타점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 기본만 제대로 알고 대응을 한다면 지금보다 승률이 훨씬 더 나아질 겁니다. 근데 지금 제 강의 참석 여부를 아까 제가 답변을 받았었는데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강의 시작하기 전에 한 5분 정도만 기다렸다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들어오고 싶은데 시간을 잘못 체크를 하셔서 못 들어온 분이 계신가 해서 일찍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이왕 하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 5분 정도만 기다렸다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이제 다 들어오신 것 같은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단타의 기본이죠. 네, 저희가 단타 매매를 할 때 단타 매매는 아무래도 빠른 진입과 빠른 청산이죠. 그러면 단타 진입을 할 때 효율적인 분봉이 1분봉, 2분봉, 3분봉 그 정도가 제일 효율적인 분봉이 됩니다. 그래서 분봉을 짧게 볼수록 미세한 파동까지도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제 같은 경우에는 짧은 단타 할 때는 초봉도 본장에서는 초봉도 봅니다. 저는 초봉 10초봉, 15초봉도 봅니다. 그만큼 빠르게 빨리 판단을 하고 빠르게 체크를 하고 들어가서 나온다는 거죠. 본장에서는 10초봉, 15초봉도 굉장히 시세를 줄 때는 굉장히 크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타 매매는 제일 짧은 봉으로 타점이 굉장히 정교해야 되겠죠. 그래야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단타 매매를 할 때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뭔가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매매는. 그러면 그 매매의 기준을 잡는 게 우리가 여러 가지 지표를 볼 수가 있죠. 매매를 하면서 이런 지표 저런 지표를 많이들 보실 텐데 제일 효율적인 지표가 어떤 지표일까요? 단타 매매를 할 때. 아시는 분 없나요? 네, 막동님. 그렇죠. 이평선이죠. 자, 그럼 단타 매매니까 이평도 짧은 이평으로 보고 빠른 대응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평 세팅을 일단 먼저 하기로 하겠습니다. 지표 추가, 가격 이동 평균. 저는 단순 이평보다 지수 이평을 좀 많이 봅니다. 뭐 단순 이평 봐도 관계는 없습니다. 별 차이는 없는데 조금 더 빨리 보기 위해서 저는 지수 이평을 봅니다. 자, 그러면 지수 5위평
12평, 22평, 22평 이상은 사실은 안 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기준을 잡기 위해서 202평을 굵게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타에 진입을 할 때 어디서 어디까지를 콜을 볼 거고 어디서 어디까지 풋을 볼지가 중요하죠. 왜? 우리가 해외 선물을 할 때 기준이 하나 있으면 여기 위에서는 콜이고 여기 위에서는 풋이죠. 확률로 따지면 5대5의 확률입니다. 맞죠? 어디로 갈지는 사실은 가봐야 아는 거니까. 위로 갈 수도 있고 밑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위로 갈 확률이 5, 밑으로 갈 확률이 5. 이 기로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쪽으로 할지 이쪽으로 할지. 맞죠? 그래서 이 기준을 잡는 선을 저희는 이평선이라는 친구를 많이들 보죠. 제가 이거 마우스로 글자 쓰는 걸 좀 잘 못해가지고 자 이평선이라는 친구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단타 매매를 짧게 하기 위해서 짧은 2평, 일단 종가지수 2평, 5위평, 12평, 22평 세 개를 기준으로 잡고 이 전체의 모체를 202평을 기준을 잡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트를 크게 본다면 우리가 항상 12평이 파란색입니다. 제가 5위평을 여러분들한테 보라고 말씀드리는 적이 잘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초보자분일수록 특히 5위평을 탔을 때 콜을 들어가면 페이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게 매매를 하시라고 저는 기준을 12평을 드립니다. 종가 지수 2평 10입니다. 12평이 지금 파란색이죠. 그러면 우리가 콜 타점을 잡을 때 이 파란색 2평을 올라탄 시점부터 콜을 가져갑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아시는 분 있나요? 그렇죠. 정배열인지 역배열인지. 어떠한 경우에라도 정배열에서는 콜 자리만 노리시고 역배열에서는 풋 자리만 노리는 걸로 합니다. 그리고 구미님 말씀하신 거 기준 모텔라고 했습니다. 그 기준점이 202평을 제가 기준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기준점 202평 위에서만 정배열 상태일 때 콜을 하는 습관을 가지신다면 지금보다 승률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그쪽 방향으로의 힘이 훨씬 더 센 자리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매매를 하는 도중에 알고 계시면서도 항상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반대 포지션에 진입을 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물려있는 상태라면 이런 선들조차도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이 제일 중요하고 원칙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202평 위에서 정배열 상태일 때 콜이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지금보다
승률은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자리죠. 지금 역배 여기서 우리가 202평 밑이라도 제가 일단은 자리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아까 여기죠. 자리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 제가 한 개씩 백테스팅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자리죠. 여기서 12평 올라타는 자리에 여기서부터는 콜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풋 타점은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리는 이유가 콜 타점 반대로 하면 풋이죠. 그리고 초보자분들일수록 콜이면 콜, 풋이면 풋, 본인한테 잘 맞는 방향 한 방향만 우선적으로 100% 본인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양방향 다 드신다는 것은 욕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1선 12평 위에 올라탔을 때 저희는 콜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배율이 되는 거죠. 근데 아직도 큰 2평은 머리 위에 있죠. 그러면 완전 정배율은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콜 타점을 가져갈 때는 짧게 보는 겁니다. 이쪽 방향으로 한 번에 크게 가기는 힘들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네, 그러면 12평이 올라탔을 때 콜 타점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22평을 깨는 자리에서는 청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잡으면 되니까 어떠한 경우에라도 22평을 깨는 자리에서는 일단 청산을 합니다. 뭐 짧게 드시는 분들은 여기서 여기까지만 드셔도 괜찮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나는 더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눌림 후 반등이 안 나오고 여기서 만약에 바로 깨진다면 일단 22평을 깨는 위치에서는 즉각적인 익절이든 손절이든 청산을 하기로 합니다. 이게 리스크 관리죠. 어떠한 경우에라도 원칙대로만 대응을 한다면 내 자산은 지키면서 시드는 조금씩 우상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작정 버텨서 재수 좋아서 운 좋아서 다시 올라오는, 다시 그 자리에 오는 거, 그게 사실은 우리가 좋은 트레이딩이 아니죠. 어쩌다 보니까 운 좋아서 올라온 거고 내가 방향을 완전히 예측을 했다면 끊고 다시 그 자리에 올라올 때 다시 잡으면 되죠. 자, 여기서 어떠한 경우라도 22평을 깨는 자리에서는 청산을 한다 했습니다. 맞죠? 근데 다시 12평을 타면 이 자리에서 다시 따라갈 수가 있죠. 맞죠? 그리고 종가상 여기도 깬 자리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깼다가 여기도 다시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만 보면 이쯤 오면 아, 지금 횡보를 하겠구나 라는 게 판단이 됩니다. 일정 구간. 보통 이 정도 오면은 판단이 다 되죠. 안 되나요? 이 정도쯤 이렇게 봉이 진행되고 나면 아, 지금은 일정 구간 지금 하락하고 난 이후에 반등 시도했다가 다시 맞고 떨어졌을 때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했는데 못 지켜주고 여기서 이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자리를 잡는 형태가 보이는 거죠. 근데 그런 형태를 못 보시더라도 이쯤 되면 어느 정도 지금 이제 횡보 구간이겠구나라는 거 예상할 수가 있죠. 이거 예상 안 되시는 분들 있나요? 자, 나는 이까지 왔는데 이 흐름이 횡보를 한다는 흐름이 예상이 안 된다. 2번. 네, 좋습니다. 다 이해를 하신 것 같네요. 그러면 내가 콜 타점을 노리는 사람이라면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돌파하는 것보다 돌파 후에
지켜주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맞죠? 그러면 돌파를 하는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돌파 후에 지켜주는지를 보는 거는 더더욱 중요할 거고. 자,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2평을 올라타는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했는데 한 번, 두 번 나가고 여기서 전부 다 계속 약익절이라도 다 할 수 있는 자리들이었습니다. 기준대로만 대응을 한다면 짧게 담은 뭐 1틱 뭐 몇 틱이라도 다 약익절이라도 할 수 있고 손실은 안 가고 지금 여기까지는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맞죠? 근데 여기까지 오면 일정 구간 횡보를 하겠구나. 그러면 내가 횡보 돌파 후에 잡든지 아니면 최대한 밑에서 잡아서 돌파할 때까지 버텨보겠다.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같이 잡을 수가 있죠. 맞나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유튜브 공개 방송에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기준봉을 이용한 매매 방법. 자, 여기서 여기 기준봉이 하나 나왔고 여기 기준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이렇게 세 개를 우리가 기준봉으로 잡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세 개를 기준봉으로 잡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맞죠? 그러면 첫 번째 기준봉에 고가, 저가, 종가 뭐 대충 대략적으로 그냥 고가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봉에도 선을 그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기준봉 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혹시 여기서 뭐가 보이는 게 있으신 분 있나요? 여기서 어떤 형태가 보이는 게 있으신 분이 있나요? 혹시 지금 세 개의 기준봉에 저가 고가를 다 그었습니다. 선을. 기준봉 형태로만 봤을 때 기준봉에 관한 접근으로만 봤을 때 형태가 보이는 게 혹시 있나요? 자, 여기 보시면 그렇죠, 만두님. 첫 번째 만들어준 기준봉의 중심을 지키는 위치에서 새로운 기준봉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자리를 안 깨겠다는 말이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인 콜 타점을 계속적으로 노려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 만들어준 기준봉의 중심, 진짜 밀린다면 이 자리는 안 깬다면 주가는 위로 갑니다. 어렵나요, 지금 이 내용? 혹시 이 내용 지금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있나요? 제가 설명을 최대한 지금 쉽게 하려고 지금 초보자분들이 몇 분 계셔서 최대한 쉽게 하려고 지금 해드리는 건데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내용이 이평과 기준봉을 같이 조합을 해서 매매하는 방식입니다. 네, 다들 이해하신 것 같네요. 이제 이 내용 중요합니다. 제가 이 영상은 유튜브에 편집해서 올릴 예정이라서 혹시나 보시고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반복 시청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콜 타점을 들어가는 게 12평 올라탔을 때 정배열 상태일 때 진입을 한다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그 정배열 상태의 시작이 여기서 아까 횡보였고, 횡보 후에 밀어주는 기준봉이 나왔는데, 밀어주는 기준봉의 중심을 뚫으면서 정배열 초입에 들어가는 이 봉이죠. 이 봉, 적어도 이 기준봉에부터는 우리가 콜 타점을 잡으러 들어갈 수가 있죠. 맞나요? 그럼 뭐지? 손절을 짧게 본다면 이 중심을 깨면 1차 손절을 했다가 올라타면 다시 잡으면 될 것이고, 길게 본다면 저점까지 손절을 잡고 버텨볼만 하죠. 왜 버텨볼만 하죠? 형태를 만들어줬습니다. 얘가. 그 형태의 근거가 여기서 기준봉을 만들어주면서 직전봉의 전체 박스권을 돌파하는 기준봉을 만들어주고 202편까지 계속적으로 잡아주는 형태를 만들어줬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런 부분을 조금 잘 보셔야 되는 게, 보통의 경우 202평을 저는 제가 한 번에 이렇게 잠시만요. 제가 차트가 어디 가버렸지? 차트가 사라졌죠 지금. 잠깐만요. 차트가 어디 가버렸지? 잠시만요. 이게 클릭하면서 차트가 사라졌습니다. 최소화가 아니고 차트가 꺼져버린가? 아, 나왔네. 차트가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웃자고 했습니다. 웃자고. 자, 202평을 보통 제가 한 번에 바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경우는 잘 없다고 했습니다. 항상 올렸더라도 내려와서 지지를 받고 가든지, 아니면 올렸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 저점을 지키는 큰 쌍바닥을 만들면서 가는 형태, 이 두 가지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걸 원리를 알아야 되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죠? 자, 장기 2평이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장기 2평의 하락을 멈추기 위해서 한번 들어줬다가 내려와야 하락하는 2평이 멈춥니다. 우리가 가속 구간을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면, 차를 타고 내리막길에 막 내려갈 때 브레이크가 고장났다고 봤을 때 이 브레이크를 계속 끼 잡고 있으면 하락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브레이크가 터지면 더 깊은 하락이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ABS의 원리를 아시는 분 있나요? 브레이크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탁탁탁탁탁 잡아줬을 경우에 어느 순간 여기서 힘을 받는 구간에서 멈추는 형태가 나옵니다. 이거와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락이 계속되는 2평을 멈추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 반대 방향으로 힘을 한번 실어주고 내려온다면 이 2평이 멈춰주겠죠. 그걸 기간값으로 계산을 해보면, 자, 이 내용도 유튜브에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이평선 돌려차기라는 영상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하기가 훨씬 더 나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본 개수의 기간값이죠. 그 기간값이 돌아서야 이평을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런 형태를 보이는 거죠. 이해가나요? 막동님 공부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기준봉을 만들어 주면서 202평에서 계속적으로 잡아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 구간이 보통 페이크 구간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를 돌파할 때는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걸 염두에 뒀다면 우리가 12평 올라타고 기준대로 원칙대로만 계속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12평 올라탔을 때 콜 타점을 가져가고,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22평을 깨는 자리에서는 여기서는 익절을 할 수가 있죠. 익절을 하고 다시 올라탈 때는 또 잡는 데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타점을 한 자리만 계속적으로 한 방향만 잡습니다. 한 방향에 내가 콜이든 푸시든 예상을 하고 보고 있다면 그 자리를 깨기 전까지는, 그 자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손절가가 되겠죠. 이 자리를 깨기 전까지는 계속 같은 방향의 타점만 잡아 나갑니다. 초보자분들이 제일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계속 콜 타점을 잡고 있다가 이렇게 쑥 밀어주니까 여기서부터는 또 푸 타점을 또 보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호가창을 보면 호가창 쭉쭉쭉쭉쭉 내려가죠. 여기에 말려든다는 거죠. 특히나 호가창을 고정하고 보시는 분들 더 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봤다가 이 방향으로 봤다가 이 방향으로 보니까 아래 위로 다 틀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준을 잡을 때 이 기준을 손절가를 제가 아까 뭐 저점이나 중심가를 예를 들어서 잡았다면 여기를 깨기 전까지는 일단 콜이라고 보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제가 큰 봉으로 240분봉으로 봤을 때도 그저께 그렇게 밀 때도 여기서 쫄 구간이 아니라고 저희 아카데미 회원들한테는 다 말씀을 드렸죠. 구간상 여기는 쫄 구간이 아니고 여기 내려온다면 저점 매수 기회니까 잡으라고 했습니다. 맞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가 정했다면 여기까지는 눌림을 줄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자리를 깨기 전까지는 계속 같은 방향으로만 잡는 거죠. 만두님 말씀처럼 한 놈만 패는 거죠. 그래서 위아래 다 먹겠다는, 이 방향 저 방향 다 먹겠다는 욕심은 일단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을 하나 정하고 기준을 잡았다면 항상 한 방향으로의 포지션만 계속 가지고 가도록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를 더 접목을 해볼 수가 있죠. 제가 유튜브 공개 영상에도 많이 올려드린 부분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캔들을 하나의 하락 캔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음봉의 하나의 큰 음봉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음봉의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했습니다. 뭐 대략 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 중심 위에서 계속 주가가 놀고 있다면, 계속 못 받치던 주가가 이 중심을 뚫고 나서 이 중심을 지키는 흐름이라면 이게 여기로 가겠다는 거죠. 모든 차트 다 돌려보세요. 똑같습니다. 형태는. 이해되나요? 그래서 몇 가지의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신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승률이 높아지는 단타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도 저도 모르겠다, 나는 그냥 2평만 보고 할래,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202평 위에서 정배열 구간에서는 콜 타점만 잡는다. 그러면 지금 저점을 잡아놓은 상태가 지금 이 자리가 저점이죠. 이 자리를 깨기 전까지는 계속 따라가면 됩니다. 왜? 22평 깨기 전까지 계속 콜입니다. 이렇게 한번 2평을 확장시키고 나면 2평을 이렇게 한번, 자, 여기서 2평을 다 모아줬죠. 모아준 2평을 여기서부터
확산의 시작이죠. 이렇게 확산이 되고 나면 보통 12평 근처 붙으면 콜 감으면 됩니다. 자, 차트 돌려서 다른 차트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영상입니다. 지금 콜 타점만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콜 구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그것도 볼 수가 있죠. 아쿠아 차트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튜브 상에. 일목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구름대 위인지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기준으로 잡을 수가 있죠. 물 위로 나오면 여기서 콜인데 물 위 12평 위에서는 계속적으로 들고 가면 되죠. 전체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2평에 관한 부분만 기본적인 내용만 제가 강의를 해드릴 거라서 일단 지금 2평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를 다 대입을 해서 기준을 계속적으로 늘려 나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는 콜을 잡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12평 올라탔다 해도 여기는 잡으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왜 안 되죠? 여기는 잡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그렇죠. 역배열 구간에서는 위험합니다. 정배열 여기서부터는 장기 2평만 정배열이 안 되고 지금 나머지 2평들은 다 정배열 된 상태죠. 여기 이 캔들부터는. 그러면 이 자리 위에서부터 우리가 콜 타점을 잡을 수가 있죠. 이 자리 위에서부터.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딜까요? 여기서 잡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 여기서 잡는 게 좋을까요? 여기서 잡는 게 좋을까요? 제일 좋은 자리가. 막동님 2번이 어떤 게 2번이죠?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맞죠? 어느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예요? 다른 분들은요? 다른 분들은요? 혹시 가게만 키워두시고 지금 딴 데 다 가신 거 아닌가? 아무도 말씀이 없네. 네, 막동님 뭐 다른 우리가 다른 기준을 잡고 볼 때는 사실은 1번 타점이 좋습니다. 근데 지금 강의 주제의 타점에서는 제일 좋은 게 3번 타점입니다. 12평 붙는 자리에 기준봉의 중심을 지키는 자리. 이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매를 할 때 다른 항목들을 전체를 다 볼 때는 조금 빠르게 들어가기 위해서 이 자리를 선호를 많이 합니다. 이 자리까지는 위험한 자리고 적어도 이 자리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사실은 만두님이 제가 아는 만두님의 매매는 이 자리를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맞죠? 만두님 맞나요? 이 자리 역시 저희가 타점을 잡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타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카데미 회원분들한테는 제가 엄청난 타점을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실전 매매에 적용을 할 수 있는
타점에 대한 강의만 해도 제가 엄청난 강의를 다 해드렸습니다. 근데 안전한 타점은 여러분들은 완전히 정배열되고 난 이후 자리 첫 번째 눌림 구간에서 잡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서 눌림이 조정이 끝날지 여기까지 내려올지는 사실은 모르는 거죠. 지금 이 차트는 여기까지 조정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거는 돌려나가는 흐름을 본인 스스로가 조금 익히셔야 됩니다. 방식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내가 좋아하는 타점을 본인 걸로 충분히 만드셔야 되는데 하나하나의 기준 중에 오늘은 제가 짧은 이평을 이용한 단타 매매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접목을 할 수가 있죠. 이 하락분의 절반을 넘어가는 자리도 좋은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좀 되겠죠. 이 자리에도 또 좋은 타점이 됩니다. 새로 이것도 지금 다 하나의 기준봉으로 볼 수가 있죠. 크든 작든 그 기준은 내가 잡는 겁니다. 왜? 그 기준에 맞게 대응만 하면 된다는 거죠. 누가 뭐래도 내가 만약에 지금 도지를 기준봉으로 잡는다고 하면 이 도지를 기준봉으로 잡을 수가 있죠. 이 도지에 나는 이 도지에 위에서만 콜을 보겠다라고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지에 저점을 깨면 손절을 하는 거고 이것도 기준으로 잡을 수가 있죠. 어떠한 봉도 내가 기준을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기준으로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봉이 이런 거는 누구든지 기준봉으로 잡아야 되는 봉들이고 이 자리를 넘어가줘야 힘의 균형이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하나의 캔들로도 볼 수가 있을 거고 이 전체를 하나의 음봉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자리 넘어갈 때 잡을도 괜찮을 거고 자 우리 만두님이 좋아하시는 매매는 이런 걸 기준봉으로 잡고 여기서부터 바로 콜을 잡아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본인 매매 스타일에 따라 다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타점을 다 본인 걸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니까 지금은 정배열 상태에서 12평 위에서만 콜을 가지고 가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역시 마찬가지죠. 짧게 본다 했습니다. 대신 10평을 22평을 안 깨면 조금 더 홀딩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202평 머리 받는 형태가 보인다면 일단 끊고 추후 흐름을 지켜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바로 돌파한다는 것은 욕심입니다.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럴 확률보다 맞고 한 번 더 빠질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그럼 다른 타점 역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든 타점들이 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202평에 계속 이제 지지 시도를 여기서 횡보를 한 거죠. 이런 횡보는 여러분들이 다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횡보 구간의 정의를 분명히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2평이 이렇게 막 확산이 안 되고 왔다 갔다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면 골병 듭니다. 진짜 골병 듭니다. 이런 자리 매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자리는. 그래서 횡보 구간의 정의가 되었다면 뭐 대충 선을 끄고 보는 거죠. 이 자리를 넘어간 이후부터 나는 매매를 하겠다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자리에 넘어가는 쯤에 정배 지금 이제 202평 계속 지지가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정배열 후 첫 번째 확산을 시작하고 다시 잡아주는 흐름을 보여주는 거죠. 첫 번째 확산 구간에서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확산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정배열 이후 첫 눌림이 되는 거죠. 이 자리가 굉장히 좋은 타점입니다. 굉장히 이게 100점짜리 타점입니다. 이 자리가 100점짜리 차트입니다. 타점으로 봤을 때. 이 자리에서는 보통 이런 경우에 이 자리에서 잡아서 내 평단을 위협을 안 하면 크게 먹는 자리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왜 이 자리는 잡으면 내 본전 위협을 안 하면 크게 먹는 자리라고 말을 한 이유가 뭘까요? 아시는 분? 차트를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릴까요? 아시는 분? 이만큼의 시간을 횡보했잖아요. 이만큼의 시간으로 횡보를 했잖아요. 힘을 엄청나게 모았다는 거죠. 힘을 엄청나게 모았잖아요, 지금. 그러면 분출을 해야죠. 위든 아래든 분출을 해가 방향을 잡는다면 202평 지지받고 돌렸을 때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크게 간다는 거죠. 왜? 기간값을 이만큼이나 가져갔습니다. 자, 횡보한 만큼 올라가고 하락한 만큼 올라가고 올라간 만큼 내려가고 항상 대칭입니다. 이게 기간값의 연장인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 잘 잡아서 평단을 위협을 안 한다면 오랫동안 홀딩 할 수 있는 100점짜리 자리입니다. 이 기간값을 더 크게 본다면 이걸 제가 차트에서 어떻게 보는지를 이걸 돌리면 이걸 이렇게 돌릴 수는 없죠. 기간값을 이걸 이렇게 돌릴 수가 없죠. 횡보한 만큼 상승한다고 봤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를 대충 보면 여기서 기간값이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목표가를 크게 잡고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내려와? 이해되나요? 횡보한 만큼 올립니다. 그 말이 횡보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힘이 응축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는 유심히 봐야합니다. 특히 횡보를 오랜 시간 동안 횡보한 이후에 방향을 잡아주면 방향을 잡아줬을 때 내 평단을 위협을 안 한다면 오랫동안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단타면 그 단타의 기준에 맞게 여기서 들고 가더라도 여기서 깨면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22평 깨면 일단은 끊었다가 다시 타면 다시 잡았다가 여기 끊으면 다시 끊고 또 잡고 끊고 또 잡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본격적인 확산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홀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해야 되실 거는 정배열 구간에 12평 올라탈 때만 나는 콜 타점을 가지고 가겠다. 이것만 명심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지금까지 내용 제가 오늘 간단하게 지금 단타의 기본에 대해서 지금 강의를 해드렸는데 지금까지 내용 이해 안 가시는 분들 있나요?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이나 다른 기타 질문 사항이 있으면 한 10분 정도 제가 질문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세요. 오이평도 봅니다. 저는 보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이평을 크게 보라는 말씀을 자꾸 안 드리는 이유가 네 그렇죠. 오이평의 휩소에 제일 많이 당합니다. 특히 초보자분들은. 제가 오이평을 보는 이유는 저는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를 조금 더 짧게 보기 위해서 오이평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지점에서 바닥을 잡기 위해서 오이평을 보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은 12평을 기준을 잡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또 다른 분들 질문 없나요? 아니죠. 오이평 보는 이유와 지수 이평 쓰는 이유는 다른 개념이죠. 개념이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이평을 보는 이유는 제가 지금 여기에 설정을 하고 보는 이유는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를 좀 짧은 봉에서 보기 위한 거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지지저항 자리에서 빠르게 잡기 위해서 저는 오이평 올라탈 때도 잡는 타점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타점 자체도 조금 더 빨리 잡기 위해서 제가 지수 이평을 보는 거고. 네, 다른 분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나요? 자, 질문 없으시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게, 어떠한 경우에라도 정배열 상태의 11선 12평 올라타는 자리에서만 콜 타점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원칙만 제대로 지키셔도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승률은 훨씬 더 올라갈 겁니다. 다들 이해하셨죠? 네, 주말 늦은 시간까지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주는 훨씬 더 좋은 결과 내는 한 주가 되길 바라면서 주말 특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